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2차 전지 기회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혹시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썸네일만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영상 내용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이전에 감사한 마음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일단 지금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는 유럽 전기차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캐즘이 나온 이유도 유럽의 영향이 크다라 보고요. 실제 유럽이 핵심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에요. 중국이 지금 대략 한 63%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중국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중국 전기차로 만들어진 세상이 중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나라 차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요. 뭐 테슬라 이런 걸 제외하면은 그 다음 큰 시장이 어디냐? 미국이 아니라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시장은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유럽 시장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둔화되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받는 거고 얘네가 성장하면은 대한민국이 큰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 신에너지차 비중을 확인해 봤을 때 실제 중국이 30%, 유럽이 15%, 그다음 북미가 8%, 6.8%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음은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이 상당히 저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살아나야 전체적인 2차 전지나 전기차가 구조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살아날 수 있느냐? 지금 현장 점검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건 뭐냐면 바로 이 메탈 가격 그 자체입니다. 메탈 가격이 어디에 있니? 첫 번째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에 계속 내리꽂기만 하다가 최근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추세가 이제 반전하려고 좀 꿈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영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리튬이 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저점을 찍어주고 있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어떤 위치에 와 있냐 하면은 리튬이 미친 듯이 21년에서 22년 치솟고 수요가 폭발하다가 23년, 4년에 꺾였죠. 이 당시에 보조금 안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꺾였는데 실제 21년도에 2차 전지가 막 성장할 때 가격 근처에 와 있고 그 가격 근처에서 지금 보면은 찔끔 반등하고 추세를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가격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고 나쁘지 않은 가격대에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 요 정도 가격이나 요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좀 낮지만 엄청나게 저점이라 보긴 힘든데 리튬이 지금 여기라면 사실 2차 전지 전기차가 거의 개화하기 이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이 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이상 재고평가 손실이나 지금 이 원가 자체에 손해가 날 만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리튬만 볼 건 아니죠. 니켈도 봐야 됩니다.
니켈은 리튬이랑 다르게 최근에 바닥 찍고 반등세가 상당히 가파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상승률도 한 10%가 넘어갑니다. 바닥 대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좀 크게 넓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켈을 한번 넓혀봤습니다. 넓혀보니까 똑같죠. 21년도부터 22년도에 크게 늘었다가 23년도에 쭉쭉쭉 빠져서 현재 가격에 와 있는 건데, 사실 리튬에 비해 비교적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바닥 상승이나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리튬보다 니켈이 변동폭이 더 큰 거고, 역시나 저점을 어디에 찍었습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가 개화하기 시작했던 21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가격대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재가평가 손실이나 원가 손실이 날 만한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좀 반등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원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뭐 유럽,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한국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으면 이제 슬슬 구간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근데 유럽이 왜 죽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원가가 떨어지고 이거는 전 세계의 영향인데 왜 유럽이 유독 세게 죽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유럽연합이 전기차가 둔화된 이유입니다. 미국이 그나마 잘 버틴 이유예요. 독일 정부는 당초 정만보다 1년 일찍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2023년 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주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는 걸 중단했어요. 그만 주자. 프랑스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축소한 리스트를 발표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 대부분은 EU에서 생산한 차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보조금을 주다가 이제 안 준다, 그리고 보조금을 좀 덜 준다 하는 리스트를 발표를 하면서 보조금이 줄었죠. 중국과 영국은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젠 너네 돈으로 다 대출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할부받아서 사라 했고, 근데 중국도 사실 근데 그러면은 보조금 안 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전기차는 최저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파는 게 4천만 원이라면은 중국에서 파는 거는 보조금 받은 수준의 전기차 가격이에요. 뭐 2,800만 원, 2,5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은 보조금을 안 줘도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애초에 승부가 안 나는 거죠. 중국 전기차는 보조금과 관계없이 그냥 싼 거예요.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줘야 조금 살만한데 안 주니까 사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여전히 2023년도에 끝낸 게 아니라 2024년에도 23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대략 980만 원, 약 1,000만 원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니까 24년도에 어떻게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급락을 한 거고, 중국은 보조금을 안 줌에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버텼던 거고, 그리고 그 싼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을 침투를 한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틴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실제 이 캐즘을 못 막았던 이유는 유럽의 시장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이에요. 미국보다 전기차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꺾이면서 다 같은 캐즘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둔화가 된 이유가 보조금을 안 줘서, 그리고 실제 중국 전기차 영향이 컸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해소시키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조금을 도입할까 현재 검토 중인 겁니다. 지금 너무 둔화가 심한데? 이러다가 이거 산업이 조금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는 더 강해질 건데 실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솔린이나 우리가 다른 차가 아니라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친환경차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 강화되는데 이거 해결하려면 업계에서는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3년도에 안 준다 했던 걸 또 24년도 와서 너무 좀 심하니까 좀 다시 줘야 되나? 라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독일은 유럽 전기차 시장의 핵심 국가입니다. 우리가 독삼사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이 모여 있어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 슬슬 줄까? 다시 줘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안 주기가 좀 그런 게 탄소 배출량을 2030년에 1990년 대비 그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사실 탄소 배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탄소 배출 허용량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기업들이 배출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 원래 100 정도를 하다가 이게 뭐 70, 60, 50 계속 줄여서 40까지 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100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으면은 탄소를 내가 40까지 줄여야 돼요. 아, 나 못 줄이겠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100 내야 돼. 그럼 60 정도를 다른 사람이 탄소 줄인 거를 팝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줄였거든? 근데 이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으니까 너가 살래? 그래서 이거 팝니다. 탄소 배출권이죠. 그래서 배출할 권리를 얘가 사요. 그래서 얘는 60 정도를 사면은 100을 배출해도 40만 배출한 걸로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다? 결국엔 배출량 자체를 줄여가겠지만 못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당연히 방향은 친환경 쪽으로 계속 기울 수밖에 없고, 그럼 다시 보조금 도입을 유럽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다시 한번 성장시킬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럼 첫 번째가 보조금이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월 말부터 넣기로 발표를 했죠. 야, 너네 너무 싸다. 야, 유럽이 너무 불리하지 않니?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5년간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정도 부과해야 가격이 좀 비할 바가 돼요. 이 정도도 부과를 안 하면 중국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 관세율은 이번에 결정됐지만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중국과 일단 협상은 계속할 방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알아서 사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적당히 비슷하게 붙어주면은 좀 말릴 건 없죠. 근데 야, 너네가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알았어. 내가 좀 미안해. 나도 적당히 해가지고 할게라고 어쨌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을 아예 이렇게 잃을 바에야 적당히 합의 봐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할 때 판매 가격을 알아서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안 할게.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내가 가격 정할 테니까 이거 관세 적당히 좀 하자라고 중국 측이 좀 제안을 논의 중인 거죠. 물론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까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막기 위해 일단 중국을 쫓겨내고요. 그다음 플러스로 보조금을 다시 넣을까 말까 지금 제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대한 둔화가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메탈 가격 저점 찍고 반등하고 보조금 안 주다가 이제 슬슬 다시 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쫓겨내면서 경쟁력 다시 확보하고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유럽이. 그러니까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전기차 2차 전지 쪽이 수혜를 보겠지만 그런 데를 찾아를 보니 어디냐라고 하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 최저점 회복에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삼성 SDI가 아닌가 싶은 거죠. 왜? 이 노스볼트 배터리 회사가 BMW 2조 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럼 파기가 됐다는 건 뭐예요? 노스볼트가 공급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BMW가 사실 쓸데없이 2조 원 쓸 데도 없는데 그냥 배터리 사볼까? 산 게 아니죠. 얻다가 배터리를 껴야 되니까 2조 원 규모로 분명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노스볼트가 못 만들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삼성 SDI가 이걸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얘네가 못 만드는 거, 야,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낼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헝가리에서 BMW에 배터리를 이미 공급하고 있죠. 사실 삼성 SDI가 아니라 삼성 자체가 BMW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파기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와 생산 라인 확장이 전망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 BMW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거죠. 헝가리 공장은 2025년 4분기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내년에 일부 아마 매출에 잡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만들어지는 걸로 인해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 노스볼트가 파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말이 달라지잖아. 노스볼트의 계약 파기는 노스볼트가 한 게 아닙니다. BMW가 해지한 것으로 성능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파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삼성 SDI가 더 낫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뭐 원래 BMW랑 친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좋다고 해서 잡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서로 좀 앙숙인 데가 있죠. 아니면은 서로 조금 안 맞는 데가 있다면은 그게 현대와 삼성입니다. 근데 현대 GV90에 삼성 SDI를 들어갑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 대형 전기차 제네시스 GV90이 아직 안 나온 거죠.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현대가 반도체를 하다 망했고 삼성이 자동차를 하다 망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건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굳이 쓰겠다는 건 뭐예요?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프로젝트는 상당 수준 진척돼 배터리를 어디서 얼마나 생산할지까지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GV90은 현대차가 2026년 1분기 출시를 계약하고 있는 차세대 플래그십 전기 SUV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츠로 따지자면은 뭐 마히바흐급의 SUV 크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MW 치면은 X7 정도의 차가 나온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을 사용하는 첫 모델이자 국내 최초 대형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마이바흐 SUV만한 SUV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삼성 SDI가 쓸만하구나,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성장과 충분히 삼성 SDI의 BMW의 물량을 가져오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천천히 가지셔도 된다. 지금 가격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 박스권 안에 눌림목 관심 가지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삼성 SDI 같이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가 다시 저점 찍고 반등할 때는 아마 삼성 SDI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박스권 긍정적인 가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 자료집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만 명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17일, 16일, 15일, 14일, 11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매일 무료로 확인하시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전에 저희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제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장전에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거 종목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